민준의 삶은 겉보기에는 완벽 그 자체였다. 그는 성공한 건축가였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아내 소연, 그리고 천진난만한 5살 아들 현우와 함께 교회의 그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넓은 거실을 비추면 따스한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현우의 웃음소리는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소연은 언제나 민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민준의 가정을 이상적인 모델이라 칭송했고 민준 자신도 그렇게 믿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는 알 수 없는 균열이 존재했다. 민준은 종종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늘 희미한 얼굴의 여인이 나타났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지만 꿈의 내용은 희미했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불쾌하고 섬뜩한 기운만이 그의 잠재의식을 지배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지만 악몽은 주기적으로 그를 찾아왔다. 직업 특성상 민준은 늘 바빴다. 이른 아침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설계 도면과 회의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현우의 유치원 발표회나 소연과의 기념일을 놓치는 일이 잦았다.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최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값비싼 옷들로 가족의 삶을 채워주었고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넓고 화려한 집에서 홀로 거실에 앉아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가족 사진을 바라볼 때면 그의 웃음만이 유난히 어색하게 느껴졌다. 다른 이들의 환한 미소와 달리 그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어딘가 굳어 있었다. 소연은 민준의 이런 모습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였다. 현우를 돌보고 집안을 깔끔하게 관리했으며 민준의 사업을 내조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민준은 가끔씩 소연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나 회피를 잃곤 했다. 특히 민준이 대학 시절의 친구들이나 옛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소연은 미묘하게 대화를 피하거나 화제를 돌리곤 했다. 특히 지연이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소연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지곤 했다.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작은 순간들이 그의 잠재의식에 희미한 의문 부호처럼 남았다. 소연은 늘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차가운 벽이 있는 듯 느껴졌다. 어느 비 오는 주말 오후, 민준은 현우와 함께 집안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상자들 속에서 장난감과 오래된 옷가지들을 정리하던 중 그의 손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만져졌다. 먼지를 털어내자 그것은 낡은 은반지였다. 반지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민준은 반지를 들고 이리저리 살폈지만 자신이 이런 반지를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없었다. 그는 이 반지가 언제부터 자신의 물건들 속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반지의 기호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민준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상자 속에 넣어두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자리에 들기 전 소연에게 무심코 물었다. 소연아, 혹시 지연이라는 이름 아는 사람 있어? 옛날에 우리 학교에 소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소연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잘 모르겠는데.
왜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민주는 소연의 반응에 알 수 없는 의문을 품었다. 지연이라는 이름이 그녀에게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 현우는 종종 이상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아빠, 어제 꿈에 머리카락 긴 이모가 나왔어요. 이모가 아빠를 자꾸 불렀어요. 현우는 순진한 눈빛으로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현우의 꿈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우가 자주 머리카락 긴 이모에 대해 이야기하자 왠지 모르게 섬뜩함을 느꼈다. 현우는 이모가 울고 있었다고도 했다. 민준은 현우의 꿈 이야기가 자신의 악몽과 묘하게 겹쳐지는 것을 느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아이의 순수한 상상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묘사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은 출근길에 마당 한 구석에서 떨어진 아기 새를 발견했다. 둥지에서 떨어져 어미 새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했다. 민준은 출근 시간이 빠듯했지만 차마 아기 새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 새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작고 여린 몸통은 민준의 손가락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민준은 주변을 두리번거려 둥지를 찾아냈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둥지에 그는 아기 새를 조심스럽게 돌려보내 주었다. 그의 손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그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그의 작은 행동이 비록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날 밤 민준은 다시 악몽을 꾸었다. 이번에는 꿈의 내용이 좀 더 선명했다. 꿈속의 여인은 흐느끼고 있었고 그녀의 손목에는 낯선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 반지는 민준이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반지와 똑같은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고 여인의 비명소리가 그의 귓가를 찢을 듯 울렸다. 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그는 더 이상 이 악몽을 단순한 꿈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민준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소연에게 어제 꾼 악몽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소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여보, 오늘 현우 유치원에서 학예회 있는 날인 거 잊지 않았죠? 우리 현우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대요. 소연의 말에 민준은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학예회는 그들에게 중요한 행사였고 현우의 행복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다. 유치원 학예회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현우는 무대에 올라 율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천진난만하게 재롱을 부렸다. 민준과 소연은 현우의 모습에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행복해 보였다. 민준은 잠시 악몽과 불안감을 잊고 현우와의 행복한 순간에 집중했다. 학예회 마지막 순서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가족 그림 전시회였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가족을 표현한 그림을 그렸고 부모들은 그림 앞에서 아이들을 칭찬하며 사진을 찍었다. 민준과 소연도 현우의 그림을 찾아 전시장을 둘러봤다. 현우의 그림은 언제나처럼 밝고 생동감 넘쳤다. 큰 도화지에는 민준과 소연, 그리고 현우 자신까지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알록달록한 색깔과 귀여운 그림체는 여느 아이들의 그림과 다를 바 없었다. 민준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그림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현우를 안아 올리고 우리 현우 정말 잘 그렸네 라고 칭찬했다. 그때 민준의 시선이 그림 한쪽 구석에 꽂혔다. 그곳에는 그들의 가족 옆에 붉은색 크레파스로 그려진 머리카락이 길고 헝클어진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마치 피를 흘리는 듯 붉은 얼룩이 그녀의 머리와 몸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악몽 속 여인의 모습과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현우가 말했던 머리카락 긴 이모의 이야기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림 속 여인의 손목에는 희미하게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듯한 은반지가 그려져 있었다. 민준이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반지와 똑같은 기호였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여보, 이건... 소연의 목소리는 경악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소연은 황급히 현우의 그림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민주는 모든 것을 본 후였다. 민주는 현우를 품에 안은 채 그림을 응시했다. 현우는 순진한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 현우가 그린 그림 어때요? 저 이모는 현우 꿈에 나오는 이모예요. 현우의 천진난만한 말은 민준의 귀에 비명처럼 들렸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끔찍할 만큼 생생했고 피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은 그에게 알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현우의 그림은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어떤 끔찍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민주는 자신의 완벽했던 삶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행복한 가족 그림 옆에 선 피 흘리는 여인의 모습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그림자가 되어 다가왔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현우의 유치원 학예회는 민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의 시작이었다. 사랑스러운 아들의 그림 속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의 모습은 민준의 완벽했던 삶에 들이온 거대한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현우는 그림 속 여인을 꿈에 나오는 이모라고 천진난만하게 설명했지만 민준의 심장은 공포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소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황급히 그림을 가리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모든 것을 본 후였다. 그들의 행복한 가족 그림 옆에 선 피 흘리는 여인의 모습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그림자가 되어 다가왔다. 학예회 내내 민주는 현우의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다른 부모들이 아이들의 그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동안 민주는 현우의 그림 속 섬뜩한 여인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꿈속 여인의 흐릿한 형상,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현우의 머리카락 긴 이모 이야기. 이 모든 조각들이 현우의 그림을 통해 잔인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민주는 아들 현우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아이의 상상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고 그 진실이 이제 현우의 그림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학예회가 끝나자마자 민주는 현우의 그림을 황급히 챙겼다. 소연은 여보, 아이 그림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라며 민준을 말리려 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현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우는 민준의 굳은 표정을 보고 엄마와 아빠의 눈치를 살피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준은 곧바로 현우의 그림을 서재로 가져갔다. 소연은 민준을 따라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불안감이 역력했다. 여보, 현우 그림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은 가끔 이상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냥 아이의 상상력일 뿐이에요. 소연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민주는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소연아, 당신은 이 그림이 정말 아이의 단순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해. 저 여인의 모습, 그리고 저 반지. 민주는 그림 속 여인의 손목에 그려진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은반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민준이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은반지와 똑같은 기호였다. 소연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여보, 제발. 소연은 민준의 말을 막으려 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마치 어떤 비밀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애쓰는 듯했다. 민준은 소연의 반응을 통해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현우의 그림 속 여인, 그리고 자신의 악몽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마침내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현우의 그림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그림 속 피 흘리는 여인의 얼굴은 섬뜩할 만큼 생생했다. 그는 그림을 통해 과거의 어떤 끔찍한 사건이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서재의 책장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문득 그의 시선이 오래된 앨범 몇 권에 멈췄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담겨있는 앨범이었다. 민주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자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젊은 시절의 민준, 소연, 그리고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속에는 낯익은 얼굴들도 있었다. 그리고 민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 여인의 얼굴이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슬픔이 서려 있는 듯한 눈빛. 그녀는 언제나 소연의 옆에 서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다. 소연이 늘 언급을 피하던 그 이름이었다. 민주는 사진 속 지연의 손목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은반지를 발견했다.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듯한 기호가 새겨진 반지. 그것은 현우의 그림 속 여인의 손목에 그려진 반지와 똑같았고 민준이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은반지와도 똑같았다.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한데 맞춰지기 시작했다. 현우의 그림 속 여인은 바로 지연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의 악몽 속 여인 또한 지연이었던 것이다.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지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왜 현우의 그림에, 그리고 자신의 악몽에 지연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소연은 왜 지연의 이름을 그토록 피했던 것일까? 민주는 소연에게 다가가 지연의 사진을 내밀었다. 소연아, 이 여자 지연이지, 우리 대학 동기. 지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은 왜 지연의 이름을 그토록 피했던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연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사진을 보고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함께 체념으로 물들었다. 여보, 그건 오래된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에요. 잊어버려요. 제발. 소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소연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현우의 그림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다. 소연아, 이건 지나간 일이 아니야. 현우의 그림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내 악몽도 현우의 꿈도 모두 지연을 가리키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이 알고 있는 거지?
소연은 민준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한 듯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준호가 들어섰다. 준호는 민준과 소연의 어두운 분위기에 놀란 듯했다. 민준아, 소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들이 왜 그래? 준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민준의 눈에는 준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민준은 준호를 보자마자 뇌리를 스치는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을 느꼈다. 지연이 연루된 어떤 사건에 준호도 함께 있었던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었다. 민준은 준호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준호야, 너도 알지 지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소연이는 지연의 이름을 그토록 피하는 거지? 민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는 민준의 질문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아, 그건 오래된 이야기야. 지금은 꺼낼 때가 아니야. 너희 부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 준호는 민준의 말을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민준은 준호의 회피적인 태도에서 더욱 강한 확신을 얻었다. 준호 또한 이 비밀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소연은 준호가 등장하자 더욱 불안해하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의 옆에 서서 준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준호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민준은 소연과 준호의 눈빛 교환을 보며 그들 사이에 어떤 공모 관계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분명히 지연과 관련된 어떤 끔찍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순간 현우가 서재 문을 빼꼼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아빠, 엄마, 삼촌, 뭐 해요? 현우도 같이 놀래요. 현우의 순진한 목소리는 긴장감이 감도는 서재에 묘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민준은 현우를 보자마자 자신의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현우의 그림 속 피 흘리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여인이 지연이라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진실이 현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민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현우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민준은 준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야, 나는 진실을 알아야겠어. 현우의 그림이 내게 말해주고 있어. 내 악몽도 현우의 꿈도 모두 지연을 가리키고 있어. 너와 소연이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뭔지 나는 알아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민준의 굳건한 태도에 결국 한숨을 쉬었다. 그는 소연의 눈치를 살피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내가 말해줄게. 하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일 거야.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와. 준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어떤 결심이 서려 있는 듯했다. 소연은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민준을 노려봤다. 여보, 당신 미쳤어요. 왜 쓸데없는 일을 벌여요? 이대로 살면 되잖아요. 왜 굳이 과거의 일을 들춰내려고 해요? 소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었잖아요. 이 모든 걸 망치려는 거예요. 민준은 소연의 손을 뿌리쳤다. 완벽한 가족. 당신은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해. 이 그림자를 안고 사는 게 완벽한 삶이라고 민준은 현우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내 아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는
진실을 알아야만 해. 당신이 그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직접 찾을 거야. 민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소연의 거짓된 평화에 안주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위험한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진아는 서연 선생님의 편지를 든 채 주저앉았다. 하얀 봉투 속에서 꺼낸 얇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편지에 적힌 글자들은 서연 선생님의 차분한 필체였지만 그 내용은 진아가 20년간 살아온 삶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충격적인 진실로 가득했다. 진아야,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집을 떠나고 없을 거야. 지난 20년간 너희 가족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진실을 너에게 전하고자 한다. 첫 문장부터 진아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편지에는 진아의 아빠, 즉 이 집안의 가장이자 그녀가 존경해 맞이 않았던 인물의 어두운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20년 전 진아의 아빠는 무자비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심지어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한 인물을 희생시켰다는 내용이었다. 서연 선생님은 바로 그 희생된 인물의 가까운 혈육이자 당시 불법 거래의 진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증인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었지만 진아의 아빠는 그녀의 가족을 위협하며 그녀를 이 집에 인질처럼 들였다. 외부에 진실을 발설하면 서연 선생님의 남은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무언의 협박 속에서 그녀는 20년간 입주과외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만 했다. 그녀의 침묵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편지 속에는 서연 선생님이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자신의 삶마저 통째로 빼앗긴 채 원수의 집에서 살아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녀는 진아의 아빠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중얼거리던 알 수 없는 말들과 사업 파트너들과의 비밀스러운 만남들이 사실은 죄책감과 비밀 유지 때문이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진아는 자신이 보았던 아빠의 냉철한 얼굴 뒤에 그런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녀가 알던 세상, 그녀가 믿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편지 속에는 이 모든 진실은 낡은 회계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 아빠 서재의 비밀 공간, 그곳에 숨겨져 있을 거야. 하지만 쉽게 찾을 수는 없을 거다. 아빠는 아주 교묘하게 숨겼으니까. 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서연 선생님이 한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남자의 얼굴은 희미하게 진아의 아빠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진실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어쩌면 불법 거래로 희생된 바로 그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진아를 엄습했다. 이 사진은 서연 선생님이 이 집에서 20년간 품고 살았던 아픔과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증거였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속에 함께 들어있던 낡은 작은 열쇠를 쥐었다. 이 열쇠가 바로 그 낡은 회계 장부가 숨겨진 곳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편지는 말하고 있었다. 서연 선생님은 20년간 그 장부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제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진에게 맡기며 숨겨진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그것은 진에게 내려진 거대한 책임이자 동시에 그녀의 가족의 민낯을 마주해야 하는 잔혹한 임무였다. 진아는 편지를 품에 안고
곧바로 아빠와 엄마가 있는 거실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 진실을 밝히면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 분명했다. 부와 명예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 선생님의 편지 속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억울함이 진아의 양심을 강하게 압박했다. 20년간 침묵하며 자신들을 돌봐준 서연 선생님의 희생을 생각하니 그녀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문을 열었다. 아빠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엄마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진아의 눈에는 그들의 무심한 모습이 더욱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편지를 아빠 앞에 내밀었다. 아빠, 이거 서연 선생님이 남기고 가신 거예요. 치료. 진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는 무심하게 편지를 받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았다. 서연이가 무슨 이야기라도 남긴 모양이구나. 그동안 수고했다고 용돈이라도 주셨나.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 선생님을 그저 고용한 사람으로 여기는 태도가 역력했다. 그 순간 진아의 마음속에서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빠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아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편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 또한 아빠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듯 했다. 아빠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 적힌 내용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빛에는 공포감이 서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편지를 읽어나갔다. 마침내 아빠가 편지를 다 읽었다. 그의 손에서 편지가 힘없이 떨어졌다. 아빠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했다. 엄마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 읽기 시작했다. 그녀 또한 편지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빠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진아를 노려봤다. 네가 이걸 어디서 얻었어? 서연이가 감히.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진아의 손에 들린 작은 열쇠와 사진을 빼앗으려 했다. 아빠,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빠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집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거라고요. 진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빠의 손길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아빠의 눈에서 처음 보는 광기를 느꼈다. 그녀가 알던 아빠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아빠의 얼굴에는 죄를 숨기려는 자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 있었다. 엄마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주저앉았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빠의 죄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 또한 공범이었던 것이다. 진아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20년간 살아왔던 삶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임을 깨달았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재현 오빠와 소연 언니가 들어왔다.
그들은 집안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놀란 듯했다. 그들은 아빠의 격앙된 목소리와 엄마의 오열, 그리고 편지를 들고 서 있는 진아를 번갈아 봤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엄마, 재현 오빠가 물었다. 아빠는 당황한 듯 편지를 황급히 숨기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진아는 재현 오빠와 소연 언니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오빠, 언니, 이거 읽어보세요. 서연 선생님이 남기고 가신 편지예요.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어요. 진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재현 오빠와 소연 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들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들의 얼굴은 편지의 내용이 드러날수록 점점 굳어갔다. 경악과 불신, 그리고 충격이 그들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가족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삶이 사실은 끔찍한 죄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재현 오빠는 아빠를 노려봤다. 아빠,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소연 언니는 편지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빠는 자신의 죄를 필사적으로 부인하며 소리쳤고 엄마는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다. 재현 오빠와 소연 언니는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진아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가운 절망감을 느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폭풍처럼 터져나오면서 그들의 완벽했던 집은 한순간에 끔찍한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서연 선생님의 편지는 그들에게 거대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끔찍한 진실과 그것이 가져올 피할 수 없는 파장뿐이었다. 서연 선생님의 편지는 진아 가족의 완벽해 보이던 삶에 균열을 넘어선 파멸을 가져왔다. 아빠는 자신의 죄를 필사적으로 부인하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편지를 찢어버리려 했고 엄마는 오열하며 모든 것을 덮자고 애원했다. 재현 오빠와 소연 언니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화려한 거실은 한순간에 진실과 거짓,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진아는 서연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단서인 낡은 회계 장부를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것만이 20년의 침묵을 깨고 모든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길이었다. 아빠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편지에 언급된 회계 장부를 아무렇게나 둘 리 없었다. 진아는 아빠 서재에 비밀 공간이 언급된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넓은 서재에서 비밀 공간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빠는 이미 흥분하여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진에게 달려들었고 엄마는 어떻게든 그들을 말리려 했다. 재현 오빠와 소연 언니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진아는 자신이 홀로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함을 직감했다. 아빠, 멈춰요.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수 없어요. 진아는 아빠의 손을 피해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단호했다. 아빠는 숨을 헐떡이며 진아를 노려봤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짓거려. 이건 다 서연이 그년의 개수작이야. 함부로 나불대지 마. 그의 입에서 나온 거친 말들은 진아가 알던 아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진아는 아빠의 눈에서 죄를 숨기려는 자의 추악하고 비겁한 본성을 보았다. 그 순간 집안의 오랜 관리인인 김 집사님이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했다. 김 집사님은 20년 이상 이 집에서 일하며 모든 가족의 역사를 지켜봐 온 사람이었다. 서연 선생님이 떠나기 전 김 집사님에게 낡은 작업복을 정성껏 꿰매주었던 서연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린 진아는 김 집사님이야말로 자신을 도울 유일한 사람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김 집사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빠와 오열하는 엄마, 그리고 충격에 빠진 재현, 소연, 그리고 손에 편지를 든 진아를 번갈아 봤다. 그는 집안에 감도는 불길한 기운을 금세 알아챘다. 아빠는 김 집사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김 집사님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진아의 손에 들린 편지를 흘끗 보았다. 그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진아는 김 집사님의 눈을 바라봤다. 집사님, 서연 선생님이 남기고 가신 편지예요. 아빠의 어두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회계 장부를 찾아야 해요. 집사님도 뭔가 아시는 거죠? 진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김 집사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 선생님이 이 집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던 것을 기억했다. 어둠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김 집사님은 조용히 서재로 향하는 아빠를 막아섰다. 사장님, 지금은 진정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아빠는 김 집사님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김 집사님의 굳건한 태도에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진아는 재현 오빠와 소연 언니에게 다가갔다. 오빠, 언니, 서연 선생님 편지에 회계 장부가 있다고 해서 아릿하다고 했어요. 아빠 서재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재현 오빠와 소연 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아의 눈에 담긴 절박함과 서연 선생님 편지의 명확한 증거는 그들을 흔들었다. 소연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그녀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감했다. 그때 김 집사님이 서재로 들어서는 아빠를 제지하며 진에게 작게 속삭였다. 아가씨, 서재의 오래된 세계지도 뒤편을 찾아보세요. 지도 옆에 작은 서랍이 있을 겁니다. 김 집사님은 아빠의 눈을 피하며 진에게 은밀하게 단서를 주었다. 진아는 김 집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 집사님이 서연 선생님과 어떤 비밀스러운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진아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아빠의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빼곡하게 꽂힌 값비싼 책들과 고풍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미술품들이 즐비했다. 진아는 김 집사님이 말한 세계 지도를 찾아냈다. 크고 낡은 지도는 서재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도 뒤편을 더듬자 그녀의 손에 작은 서랍 손잡이가 만져졌다. 서랍은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일반적인 눈으로는 찾기 힘들었다. 진아는 서연 선생님이 남긴 작은 열쇠를 꺼냈다. 열쇠는 서랍 손잡이 옆에 작은 열쇠 구멍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진아는 숨을 헐떡였다. 서랍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함께 빛바랜 검은색 가죽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바로 서연 선생님이 언급한 낡은 회계 장부였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냈다. 장부의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진아가 장부를 꺼내자마자
아빠가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진아의 손에서 장부를 빼앗으려 했다. 당장 내놔. 그걸 네가 왜 건드려? 감히 내 것을. 아빠는 소리치며 진에게 달려들었다. 진아가 비명을 질렀다. 그때 재현 오빠와 소연 언니 그리고 김 집사님이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재현 오빠는 아빠를 막아섰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아한테 왜 이래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소연 언니는 진아의 옆에 서서 장부를 보호하려 했다. 김 집사님은 아빠와 재현 오빠 사이를 가로막으며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회계 장부를 펼쳤다. 장부 안에는 아빠의 필체로 빼곡하게 기록된 불법적인 사업거래 내역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위조된 서류, 은밀한 자금 흐름, 그리고 피해자들의 이름과 피해 금액까지. 진아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자신이 알던 아빠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 인물의 실종과 관련된 은폐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연 선생님이 편지에 첨부했던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 남자는 서연 선생님의 남동생이었다. 아빠는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서연 선생님의 남동생을 희생시키고 그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다. 진아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서연 선생님이 20년간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이유, 그녀의 눈빛 속에 담겨 있던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녀가 남긴 편지의 의미까지. 이 모든 것이 잔인한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빠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가족까지도 기만했던 것이다. 민지 엄마는 서재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빠의 죄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 또한 그 죄를 덮는데 일조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빠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서연 선생님의 가족을 희생시키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재현 오빠와 소연 언니 또한 회계 장부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과 충격으로 물들었다. 자신들의 부모님이 그토록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아빠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고 엄마를 향해서는 배신감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들의 완벽했던 가족은 한순간의 끔찍한 진실 앞에 무너져 내렸다. 진아는 회계 장부를 품에 안고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20년간 살아온 삶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임을 깨달았다. 서연 선생님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며 그들을 돌봐주었다. 그녀는 복수 대신 진실을 선택했고 그 진실을 밝힐 용기를 진에게 남기고 떠났다. 진아는 서연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소란스러운 집안 분위기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신고한 듯했다. 경찰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아빠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와 명예는 물론 가족의 신뢰마저도.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법의 심판과 세상의 비난뿐이었다. 진아는 회계 장부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진실을 마주한 자의 비통함과 함께 작은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20년 묵은 그림자가 걷히고 마침내 진실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기 시작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아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진아의 손에서 회계 장부를 빼앗으려 했지만 재현 오빠와 소연 언니가 그를 막아섰다. 이미 진실이 만천에 드러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김 집사님은 조용히 문을 열어 경찰들을 맞이했다.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의 모든 소란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회계장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경찰관들에게 회계 장부를 내밀었다. 여기 이 장부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저희 아빠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증거예요. 진아의 목소리는 비록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경찰관들은 회계 장부를 받아들고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다. 장부 안에는 아빠의 필체로 빼곡하게 기록된 불법적인 사업 거래 내역, 위조된 서류, 은밀한 자금 흐름, 그리고 피해자들의 이름과 피해 금액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연 선생님의 남동생이 연루된 사망 사건의 은폐 기록이었다. 장부에는 사건 당일의 상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아빠의 치밀한 계획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 선생님의 남동생은 아빠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를 알게 되었고 아빠는 그를 협박하며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남동생이 이에 저항하자 아빠는 그를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덮기 위해 서연 선생님을 20년간 이 집에 감금하듯 곁에 두었던 것이다. 경찰관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들은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며 서로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사업을 넘어선 살인 및 사체유기, 그리고 협박까지 포함하는 중대한 범죄였다. 그들은 곧바로 아빠에게 수갑을 채웠다. 아빠는 자신의 팔에 채워진 수갑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몸부림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를.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엄마는 아빠의 모습에 오열하며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녀의 눈은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아빠의 죄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 또한 그 죄를 덮는 데 일조했던 것이다. 그녀는 진아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진아는 엄마의 눈빛을 외면했다. 그녀는 엄마 또한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침묵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재현 오빠와 소연 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부모님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재현 오빠는 아빠를 노려봤고 소연 언니는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의 완벽했던 가족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의 부와 명예는 물론 그들이 믿어왔던 모든 가치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건은 곧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재계 거물, 20년 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 알란치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과 방송을 뒤덮었다. 한때 존경받던 사업가의 추악한 이면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진아의 가족은 한순간에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진아와 재현, 소연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살인자의 자식들이다. 진작에 알면서 숨긴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친구들은 그들을 피했다. 특히 현우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다. 진아는 현우가 상처받을까봐 노심초사했지만 그녀는 현우에게 모든 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기로 결심했다. 아픔이 따르겠지만 거짓된 평화보다는 진실된 아픔을 택하기로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서연 선생님의 가족, 즉 피해자 유가족과의 만남이었다.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 그들은 오열했다. 민지는 아빠를 대신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저희 아빠의 죄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으셨을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에 유가족은 처음에는 격렬한 분노를 표했지만 이내 민준 가족의 용기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아빠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만남은 진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일인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행동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서연 선생님의 한을 풀어주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정한 해명이었다. 그들의 용기는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 후 민준의 아빠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엄마 또한 공범으로 기소되어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화려했던 저택은 경매로 넘어갔다. 진아와 재현, 소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부와 명예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모두 상실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끔찍한 진실과 그것이 가져온 고통뿐이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통해 얻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양심의 평화였다. 진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고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를 낸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현우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삼촌, 이모의 모습을 보며 성장했다. 그는 비록 어린 나이에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용기 덕분에 엇나가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 속 피 흘리는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그림에 밝고 희망찬 색깔을 담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재건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끔찍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후 서준 가족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세상의 비난과 쏟아지는 언론의 질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은 그들을 짓눌렀다. 혜진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에 상처받았고 민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죄책감과 절망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대한 대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그들의 오래된 집이었다. 할아버지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그 집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집안 곳곳에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민지는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생각했던 집은 이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일 뿐이었다. 집을 팔아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들은 과거와의 단절이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임을 알고 있었다. 집을 팔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가는 날, 민지와 서준, 혜진은 텅 빈 마당에 서서 오래된 한옥집을 돌아봤다. 수십 년간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공간, 그리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던 그곳을 뒤로하는 순간, 그들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혜진은 이제 보물찾기 대신 새로운 학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민지와 서준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빚쟁이들의 독촉과 할아버지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새로운 동네,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다시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만의 공간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민지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고 서준은 주말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혜진은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했고 이전처럼 밝고 명랑한 아이로 돌아왔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단단했다. 무엇보다 그들의 관계는 놀랍도록 깊어졌다. 민지와 서준, 혜진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서로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민지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과 혜진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그들 또한 엄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상의 어떤 고난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사람들은 점차 할아버지의 범죄보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서준 가족의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제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언론을 통해 서준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자 대중의 시선은 더욱 따뜻해졌다. 피해자 유가족은 성명을 통해 40년 묵은 한을 풀어준 서준 가족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들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서준 가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오히려 그들의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서준은 그들의 이야기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죄가 그들에게 남긴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그 아픔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법과 정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혜진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친구를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민지가 식당에서 손님들의 작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준은 진정한 용기와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새로 이사온 아파트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혜진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민지는 웃으며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혜진아, 우리
이제 정말 보물을 찾은 것 같아요. 민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니? 서준아, 보물이라니. 혜진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빠를 쳐다봤다. 서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찾은 건 진실이었죠.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진짜 보물을 찾았어요. 진짜 보물. 혜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응, 진짜 보물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얻은 양심의 평화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의 죄에 갇혀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서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울림은 민지와 혜진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준의 손을 잡았다. 맞아. 서준아, 내 말이 맞아.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끔찍한 죄의 증거였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혜진은 엄마와 오빠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어렸지만 가족의 얼굴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밝은 빛이 드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죄가 그들에게 남긴 상처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서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을 공부하여 약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민지는 혜진과 함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혜진은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중에는 가족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잃었지만 그 대신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용감한 행동이 가져온 변화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재건되고 있었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 배우고 시련을 통해 성장하며 더욱 강인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났다. 그들의 앞날은 이제 빛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끔찍한 비밀이 밝혀지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준, 민지, 그리고 혜진의 삶은 그 5년 동안 완전히 재편되었다. 한때 그들을 짓눌렀던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희망과 새로운 목적의 빛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명예와 부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진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다. 서준은 약속했던 대로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그의 전공은 다름 아닌 인권법과 공익사건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이들의 아픔을 잊지 않았다. 서준은 학창시절 내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유명 로펌의 유혹을 뿌리치고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사건은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범죄 피해자, 유가족을 돕는 일이었다. 그는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심장을 가진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진실의 수호자가 되었다. 민지는 처음에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했지만 점차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다. 그녀는 따뜻하고 푸근한 엄마의 마음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그녀의 공감 능력과 뛰어난 상담 기술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지는 곧 센터의 핵심 인물로 인정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희생자가 아닌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의 송일이 되었다. 혜진은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가족의 이야기, 즉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의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다. 혜진의 그림들은 따뜻하고 진솔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예술가로 성장하여 언젠가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출간하는 꿈을 꾸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고통을 넘어선 희망의 색깔이 가득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잃었지만 그 대신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내면의 평화를 얻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과거의 웅장한 저택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늑했다. 매일 저녁,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서로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솔직하고 깊어졌으며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준은 재판을 마치고 민지와 혜진이 봉사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향했다. 센터 로비에는 혜진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집, 폐광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가족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림의 색감은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사랑의 빛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상담실에서 한 피해자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공감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민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민지는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평화를 타인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다. 서준은 혜진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혜진의 설명을 들으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혜진은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지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줄 아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예술가로 성장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센터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다. 민지는 서준과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정말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것 같구나.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 할아버지가 남기신 보물은 결국 우리에게 진실과 용기를 가르쳐 준 거였죠.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의 눈빛은 굳건한 신뢰로 빛났다.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그녀는 서준의 팔에 매달리고 민지는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진실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끔찍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배우고 시련을 통해 성장하며 마침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낸 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영원히 빛나는 두 번째 봄을 살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제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창작하고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 이해, 그리고 관용의 가치가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